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새벽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된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은 제주시 36mm, 서귀포 22, 성산 19, 한라산 윗세오름 20mm입니다. 북부와 동부, 산간 지역에는 오후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평화의 섬인 제주도는 그동안 남북 교류에 앞장서 왔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제주와 북한과의 교류도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북한의 감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9년. 2010년까지 12년 동안 감귤과 당근 등 농산물 6만 6천여 톤과 생활용품을 보내면서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남북 교류 사업의 발상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도민 836명이 북한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북한의 문화예술체육인 19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해 남북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남북장관급 회담도 5차례나 제주에서 열리는 등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제주와 북한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는 비록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지만 절대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꼭 갚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주도는 북한 감귤 보내기와 제주 북한 평화 크루즈, 남북한 교차 관광과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제주 포럼 북한 인사 초청과 에너지 평화 협력 등 5+1 협력 사업으로 장기간 중단된 교류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통일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사업 승인 신청을 한 뒤에 북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남북 대화의 장이 됐던 제주도가 다시 한번 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이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생존 수영 교육을 올해는 5학년까지 확대해 초등 3, 4, 5학년 학생 16,00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개축한 수영장 2곳을 제외한 5곳을 추가로 개축하고 5곳을 새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반려동물 수가 900만 마리로 추산될 정도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학대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신속한 구조 체계와 동물 복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천막을 걷어내자 몸집이 큰 개 2마리가 사과상자 크기의 철창에 갇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목줄이 바닥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죽기를. 며칠을 굶었는지 철창 밖에서 사료를 떨어뜨리자 철창으로 목을 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빌라 주차장에서 거친 숨소리가 나자 주민들이 신고한 건데 개에게 주입한 인식칩을 통해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밤에 들켜가지고 밤 한 2시쯤 됐는데 도망가다 내가 잡으러 가는데 밤에 깜깜하니까 못 잡았어. 동물단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철창에 갇혀진 개 2마리를 구조하는 데는 무려 7시간이나 넘게 걸렸습니다. 제주시청 포획팀이 오고 근데 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민원인들이 똑같은 전화를 하루에 10번 이상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올 들어 제주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5건에 18명. 지난 3년 동안 검거된 수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은 각각 1명뿐인데다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어서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로 반려동물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인력 배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달부터 강화됐지만 동물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에 제주도청에서 간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오후에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크고 작은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인 불법 체류자끼리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밤 9시 반쯤. 제주 시내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 체류자 중국인 42살 장모 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로 발견된 겁니다. 장 씨는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기 말고 2층부터 여기 입구부터 쭉 밑에다 빗자루 쭉 있었어요. 밑에까지. 여기 밑에 원래 중국인들 많이 와요. 싸움 많이 나요. 그래서. 숨진 장 씨는 일행 한 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불법 체류자 중국인 한 명이 나중에 합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벗어났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주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났던 불법 체류자 중국인 30살 장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발적인 건 아니고 사전에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동기 부분과 같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신세로 합법적인 취업이 어려운 중국인들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이권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남는 전기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내 최대 에너지 도시인 울산시가 ESS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서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아연에 들어선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센터입니다. 건물 2개 동에 설치된 배터리는 하루 4만 5천여 명이 사용하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새벽에 전기를 충전해 전기요금이 비싼 낮 시간이나 정전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을 약 20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요금은 저희 연간 전력요금의 약 7에서 8%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50메가와트 산업용 ESS를 구축해 전력요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ESS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에너지의 12.3%를 소비하는 국내 최대 에너지 도시인 울산으로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이 절실한 만큼 ESS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울산 지역에 설치된 ESS만 289메가와트, 17개 사업장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울산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모두 7곳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ESS 설치를 확대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ESS 보급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는 ESS 확산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출근길 노면이 미끄럽고 또 가시거리도 짧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1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은 한림이 15도, 고산 1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9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안덕이 21도, 서귀포가 17도, 남원 18도로 전망되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성판악 15도, 윗세오름은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도서 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물결도 전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공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목장을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 60년 넘게 선교와 사회사업을 해온 맥그린치 신부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어제 선종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난 1954년 선교사로 제주에 온 뒤 가난을 타개할 대책으로 성이시돌 목장을 설립했는데 푸른 눈의 돼지 신부님이란 애칭을 얻었습니다.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등록된 운동부 선수가 해마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운동부 선수는 1,800여 명으로 재작년 이후 해마다 3%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매년 10%씩 감소율을 보였는데 체육회는 제주도 교육청이 엘리트 선수 육성보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오는 6월 치르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접수는 본인이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도당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LH 제주본부는 제주시 봉계동 행복주택 28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청약 경쟁률이 평균 6.4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청년이 98세대 모집에 1000여 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봉계 행복주택은 LH가 제주에서 처음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한데 신혼부부 등의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